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뇌를 본떠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에너지 소모 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건데 두 가지 인공지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 엔비디아 AI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이 625배 높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들이 정부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증원 인원을 신청하면서 사직서 제출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집단 면허 정지 절차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칩이 지났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릉 지역은 지난달 잦은 눈으로 48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영동 지역의 가뭄과 산불 걱정은 덜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LPG 트럭에서 엔진과 연결된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주행 도중 갑자기 차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큰데 제조사는 뒤늦게 결함을 신고하고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3주차에 들어서면서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달한 모습입니다. 남은 의료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병실을 합치고 줄어든 수입에 맞춰 인건비 절감에 나섰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남아있던 전임의도 속속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차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취소와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돈만 생각하고 그냥 환자를 보기를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게 다 내 돈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누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의사가 그거 할 도리. 병원 속 사정도 정상은 아닙니다. 의료진 공백으로 신규 입원이 크게 줄면서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들도 비상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1,000개 넘는 병상의 가동률이 절반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고 충북대병원은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을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제주대병원도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며 줄어든 의료 인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중 일부는 줄어든 환자 수에 따라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게 무급 휴가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강제 지금 저거 휴가까지 지금 권하고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의료에서는 결사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사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료 공백으로 진료 차질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학들의 의대 증원 신청이 정부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까지 속도를 내면서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12명이 행정보직을 그만두겠다며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 측이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한 데 대한 반발 차원입니다. 전날 강원대 의대 학장이 삭발한 데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예상보다 많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자 분노가 커진 모습입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고육책으로 개강을 미루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절차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영남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포갑하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의와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국대 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면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의대 교수 대부분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채우느라 바쁘고 또 의미가 와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조짐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면서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처럼 대학들이 의대생을 3,401명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관심은 배분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정원 배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인데 어떤 요인이 주로 고려될지 김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의대생 증원 규모는 3,401명. 정부가 예고한 2,000명보다 1.7배나 많은 신청이라 희망 수요 가운데 1,400명은 쳐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계 관계자들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배정에 나섭니다. 정부는 차분히 검토하되 이미 지난해 현장 점검을 마쳤고 이번에도 의대 운영 계획을 받은 만큼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큰 원칙 하에 해당 지역에서 교육이 쭉 이루어지고 또 적절하게 의료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학교 당국의 투자,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 최우선 순위는 비수도권 미니의대입니다. 현행 규정은 의대 교수 1인당 8명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미니의대는 교수 1인당 학생이 2~3명에 불과해 교육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은 비수도권 미니의대들은 정원을 최대 5배까지 늘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대들 역시 몇 년 내 관내 대학병원 분원들이 신설돼 병상 6,600여 개가 늘어난다며 전공의를 교육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배분 우선 요건에서 벗어난 서울조차 8개 대학이 365명을 요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벌써 미니의대와 수도권 의대, 지방의대 등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증원 배분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투명이나 의사수라든지 인력을 배출하는 인원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적절한 이제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대학을 봤을 때는 효율화를 하려면 크게 하는 게 맞는데 광역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경쟁이 과열 양상까지 보이자 정부는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별 증원 인원은 늦어도 다음 달 중하순행 결정돼 5월 말까지 발표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의대 증원 일정이 계획대로 굴러가면서 마지막 변수는 사실상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지났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또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강원 영동은 역대 가장 자주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잦은 눈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가뭄과 산불 걱정은 당분간 덜게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씩 봄 기운이 번지던 백두대간에 봄을 시샘하듯 눈이 쏟아집니다. 나뭇가지마다 봄꽃 대신 눈꽃이 피었고 이제 막 꽃망울을 틔우던 생강나무는 봄눈에 덮여버렸습니다. 입춘과 우수에 이어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도 지났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22년 사는 동안 눈이 이렇게 마연 건 처음이고요.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불편도 스럽고 고립돼서 나오지 이틀을 못 나왔어요. 지난달 북강릉에서 눈이 관측된 날은 17일로 최근 30년 평균 5.9일의 3배, 1.7일마다 한 번꼴로 눈이 내린 셈인데 1912년 기상 관측 이후 눈이 가장 자주 내린 2월로 기록됐습니다. 강릉의 2월 강수량 역시 175.3mm로 4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겨울 잦은 폭설에 가뭄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저수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강릉 오봉 저수지입니다. 물이 거의 가득 찬 모습인데요. 현재 저수율은 91.4%로 지난해보다 15%나 높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다른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간에 쌓여있는 눈이 녹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현재 상태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영농급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산간 곳곳에는 아직도 많게는 1m 넘게 눈이 쌓여 있는 만큼 당분간 산불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챗 GPT와 같은 고도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를 모사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고성능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등이 외부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보안이 우수해 차세대 IT 기기의 청사진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만큼 AI 반도체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크기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를 모사해 초저전력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가로 세로 4.5mm에 불과한 칩입니다. 컴퓨터에 장착하고 GPT를 구동했더니 외부 서버의 도움 없이도 글을 요약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물론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뒤 요청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일반 컴퓨터가 45분 걸리는 연산을 칩을 장착한 경우 단 3분 만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개발된 칩은 엔비디아의 GPU A100 그래픽카드와 비교하면 전력 소모가 625분의 1에 불과하고 칩 면적도 41분의 1로 작습니다. 저희는 갤럭시 24라는 핸드폰 모델에서 저희 보드를 연결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언어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초저전력, 초소형화를 가능하게 한 건 두 가지 인공지능 방식을 장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도록 만든 덕분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큰 경우 연산 정확도가 높은 기존 AI 방식인 심층 인공신경망이 활약하고 연산량이 적으면 전력 효율이 우수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처리해 두 기술이 상부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난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적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저희가 만든 뉴로몰픽도 이와 동일합니다. 입력해야 할 것이 많으면 그러면 많이 돌리고 그리고 입력할 게 적으면 적게 돌리는. 뉴로모픽 기반의 반도체로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칩에 탑재된 GPT의 다음 버전인 GPT 3.0을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어 모델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의 혁신 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저가 공세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업체에 맞서 국내 업체들이 준비 중인 첨단 기술이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 업계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4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18개 나라 579개 업체가 참여해 국내 산업 전시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업체의 부스마다 전 세계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셀을 중간 단계인 모듈 없이 곧바로 팩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셀투팩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셀투팩 제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모듈 단계를 제거했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생기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또 원가 절감도 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027년부터 대량 생산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화재 위험은 낮추는 대표적 차세대 기술입니다. SK온은 중국 업체들이 점령 중인 LFP 배터리 시장을 기술 경쟁력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약점을 보이는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해 가격 측면의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온에서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충반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이니켈 NCM 공정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윈터프로 LFP 배터리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던 2차 전지 산업이 잠시 숨을 고르는 가운데
다시 찾아올 호황기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출시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LPG 트럭에서 엔진과 연결된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주행 도중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운전자들은 사고로 이어질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부랴부랴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달 전 1톤 트럭을 새로 산 조모 씨는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서야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타기 전에, 진입 전에 차가 핸들이 안 먹혀가지고 뭐가 쇠가 부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조 씨가 구매한 차량은 현대차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출시한 액화 석유가스 LPG 트럭. 문제는 같은 시기 기아에서 출시한 1톤짜리 LPG 트럭 역시 같은 결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해당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선 신차가 이렇게 고장나는 건 처음이라며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차량을 제어하는 데 필수 장치인 장력 조절기입니다. 엔진과 이 부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벨트 중에 하나가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그 타이밍 벨트를 제대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해주는 게 텐셔너라는 이 부품입니다. 나사가 갑자기 쑥 빠지거나 장력 조절기가 통째로 주행 중에 떨어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장력 조절기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 자체뿐만 아니라 핸들 같은 조향 장치, 발전기, 에어컨 등 연결돼 있는 주요 부품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의 포터와 봉고 모델은 경유 대신 LPG 연료로 전환하면서 차량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출시해 결함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0년 동안 신차나 또 오래된 차에서 볼트가 부러지거나 풀리는 건 사실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새로 엔진을 개발하다 보니까 재질, 볼트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켓 재질이 뭔가 강약이 좀 맞지 않았을까. 소비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기아에선 뒤늦게 제작 결함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자재 준비 등으로 리콜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출시 때만 해도 경유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라 주목받으며 3만 대까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리콜을 받는 포터와 봉고 LPG 차량은 모두 2만 1000여 대로 가까운 공식 정비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전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정부로부터 총 사업비를 확정받아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수소 트램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본 계획이 나온 지 무려 28년 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착공해 2028년 말 개통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총 사업비는 1조 4,782억 원. 4년 전 기본계획 승인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총 사업비 확정에 따라 이달 차량 제작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오는 6월에는 토목과 건축공사를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원년의 해가 되도록 계획된 차량 및 공사 발주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8년 정상적으로 개통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38.8km 구간에 정거장 45개소 규모로 건설되며 서대전 6교 등 일부 구간은 지하 공간을 지납니다. 대전시는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발주 구간을 세분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큰 산은 넘었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공급 방식으로 채택된 수소 트램이 아직 도심에서 상용화된 적이 없다며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수소 생산시설 설치 등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차량 제작사 선정 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소 트램은 현재 실증 과정에 있고 세계 최초의 기술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건설이라든가 차량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교통 혼잡 등 공사로 인한 불편 민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 기본계획 승인 뒤 28년째 추진해온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대전시는 이번에야말로 시 행정력을 집중해 트램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차로 구간을 양재 나들목부터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충청권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조치인데 대신 이용률이 적은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입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제외하곤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남부 지역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평일에 양재 나들목부터 오산 나들목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간이 안성 나들목까지 16.3km 더 연장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포함해 세종과 충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말만 운영하던 영동선 버스 전용 차로는 폐지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버스 운행이 적다 보니 오히려 일반 차로 정체만 가중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최근 6년 동안 이 구간의 교통량을 따져보니 경부선과 달리 영동선은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새로 바뀐 버스 전용차로 운영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악성 민원인 탓에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8일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침에는 법원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 행위를 하거나 징후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음과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과 음성은 위법 행위 고소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자료는 15일 동안 보관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 제출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민원 담당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녹화와 녹음 시작, 종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가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해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호소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는 놀라운 매출 실적을 발표하며 이제 AI 기술과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를 모사한 초저전력, 초고속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AI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흐름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훌륭한 기술 개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